예. 사업에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좋은 동료들과 함께 늘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저도 약 9달 정도 이제 미래전략실이라는 부서로 쫓겨나 있었는데 감히 제가 이분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대표해서 제 옆에 계신 우리 김상호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셨는데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김상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이후 한 5년 동안 여러 부서를 전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왜 그 다양한 부서로 발령이 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요즘 피구왕 동진으로 피구대첩으로 제2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 신동진 아나운서가 앞서 적폐올림픽 나왔었죠. 현 아나운서 국장인 신동 아나운서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왜 발령을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아 라는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텔레비전 주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조라는 곳이 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불고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모니터만 보는데 내가 왜 그곳으로 발령이 났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유가 평소에 제가 이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TV 주조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령이 난 게 아닐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김범도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스케이트장 관리를 했을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범도 아나운서가 예전에 태릉 근처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근처 스케이트장에 종종 간 일이 있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주조를 비롯해서 심의국, 또 사회공헌실, 경인지사, 또 라디오 편성 등등 다양한 아나운서국이 아닌 곳에서 모두들 흩어진 채 뿔뿔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드라마 PD는 일 안 해도 사실 별 크게 티는 안 나요. 화면상에서 보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방송 화면에서 사라지면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 파업에서 이후 끝나고 나서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다 이 얘기를 하지만 지난 5년간 개개인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정말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 일을, 방송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실에 발령난 여기 함께한 손정은 아나운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답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계속 주문을 걸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 라라랜드를 보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대에 간절히 오르고 싶어하는 주인공 미아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더 이상 손정은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 일이라는 것, 무대를 떠난다는 것, 마이크를 놓는다는 것은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아나운서들 모두 아마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자가 취재 현장에 있지 않고 또 PD가 제작 현장에 있지 않고 저기서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사회를 보고 있고 민망합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떠난다면 더 이상 기자도 PD도 또 아나운서도 아닐 겁니다. 제가 여기 선배님들 계십니다만은 호칭을 생략하고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저 끝에 있는 우리 한준호, 또 차미연, 박경추, 강재형, 또 황선숙, 손정은, 신동진, 김범도 아나운서, 그리고 김상호 아나운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올라오지 못한 변창임 아나운서, 또 최율미, 오성은 아나운서까지, 또한
아프게 아나운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료 아나운서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는 여러 아나운서들 모두 실은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책무를, 소임을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화면에서 사라진 아나운서들은 이분들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자, 세 분 무대에 올라와 주시죠. 예, 박혜진, 문지혜, 김소영 아나운서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세 분 MBC 그만두실 때 자기 신경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모신 김에, 어렵게 모신 김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퇴사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오늘 이 시청광장에서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선후배들을 만난 기분입니다. 벌써 좀 됐네요. 근데 당시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그때도 파업 끝이었습니다. 최장 파업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한 후에 모두 복귀를 했을 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역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휴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기간 동안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고민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그 이후 한 달 만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죠. 사실 나와서도 방송을 그렇게 활발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그때 방송 환경이 MBC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타 방송사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인터넷에서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뉴스타파와 세월호 관련된 일에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다 하여 그렇게 힘을 보태는 정도로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네. 제가 파업을 접고 올라갔던 2012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아나운서국은 대부분의 선배들이 신천교육대라는 곳으로 다 발령이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힘들었던 건 방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옆에서 힘이 돼줬던 선배들이 모두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다는 어떤 공포,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저를 많이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나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렇지 않다, 웃으면서 되게 쿨하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는 날도 있었고 자고 나면 악몽을 꾸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저의 결정이 많은 동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이번 파업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입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파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었는데 복귀를 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던 여기 계신 박경추 선배 그리고 최현정 선배 아나운서 선배들이 저의 라디오 PD가 되고 그리고 선배들을 만나려면 주조정실로 스케이트장으로 가야 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한 명 한 명 사라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저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일단은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 옆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사위원회 올라갈 때보다 더 부끄럽습니다, 진짜. 파업 요정이시니까. 예. 사실 우리 동료들이 떠난 이후에도 회사가 더 망가지는 걸 봐야만 했고 결국 다시 5년 만에 MBC 동료들이 파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기분이 드는지 좀 무거운 질문이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좀 세 분 중에 선배이신 박혜진 선배가 네.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유도 없이 몇 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실 분들이 방송을 하지 못하고 아주 부당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로 쫓겨나서 보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저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웠고 또 참 슬펐습니다. 제가 작년 한 6월쯤에 저희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언론 바로 세우기라는 콘서트를 YTN의 해직 기자였던 노중면 기자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잠시 납니다. 그 이후 시간이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YTN 노중면 선배를 비롯한 해직 기자들이 복직을 하고 그리고 YTN은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MBC만 남았습니다. 이 앞에 존경하는 우리 해직 선배님들 다시 복직되고요. 그리고 정말 가족과도 같은 우리 아나운서 선후배 다시 제자리로 가서 아주 멋지게 방송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부서에 계신 저와 함께 일을 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동질감을 느꼈던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 또한 다시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방송에서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거를 해주신 세 분께 파업 중인 MBC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분부터? 보도국의 임명현 기자가 잉여 도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유명한 신청교육대 브런치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이 모멸감까지도 내가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숙명인 것 같았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MBC 모든 동료 여러분들 5년 동안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저희 MBC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도 어떤 강제력이 없어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셔서 과거 멋지고 자유로웠던 MBC로 재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네. 우리 소영 씨도 싸우고 있는 동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언론이 망가졌던 지난 9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인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서 계신 선배들도 그렇고 선배들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의 인생도 원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시민분들과 지난 9년 싸워왔던 많은 동료들이 이제는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인생에 더욱 빛나는 기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배, 후배, 동료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국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세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 두고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인데 손정은 아나운서가 우리 그 대표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솔직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지난 5년 동안 제가 마이크를 잡지 못한 것도 사실 슬펐지만 아나운서국에 제가 사랑하는 동료 12명이 한 명 한 명씩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정말 괴로워하다가 정말 MBC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MBC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아나운서들, 또 다른 부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국은요, 큰 방으로, 한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방 안에 저희 모두가 함께 5년, 10년, 15년, 20년 생활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보다 더 가깝고요. 또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무대에서 함께 서서 서로 응원하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런 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그것도 평일 밤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아나운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PD, 기자, 기술, 경영 할 것 없이 MBC 전 부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당정보자가, 부당징계 부당정보자가 200명에 육박하는데요. 오늘은 대표로 가장 친숙한 얼굴들인 오랜만에 우리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 덕분에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경이 참 저도 복잡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 마봉춘 아나운서인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MBC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등등 다양한 아나운서국이 아닌 곳에서 모두들 흩어진 채 뿔뿔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드라마 PD는 일 안 해도 사실 별 크게 티는 안 나요. 화면상에서 보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방송 화면에서 사라지면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 파업에서 이후 끝나고 나서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다 이 얘기를 하지만 지난 5년간 개개인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정말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 일을, 방송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실에 발령난 여기 함께한 그 손정은 아나운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답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계속 주문을 걸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 라라랜드를 보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대에 간절히 오르고 싶어하는 주인공 미아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책무를 소임을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화면에서 사라진 아나운서들은 이분들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자, 세 분 무대에 올라와 주시죠. 예, 박혜진, 문지혜, 김소영 아나운서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사실 이 세 분 MBC 그만두실 때 자기 심경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모신 김에, 어렵게 모신 김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퇴사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오늘 이 시청광장에서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선후배들을 만난 기분입니다. 신동 아나운서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왜 발령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아 라는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텔레비전 주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조라는 곳이 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불고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모니터만 보는데, 내가 왜 그곳으로 발령해놨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유가, 평소에 제가 이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TV 주조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발령이 난 게 아닐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김범도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그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스케이트장 관리를 했을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범도 아나운서가 예전에 그 태릉 근처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근처 스케이트장에 종종 간 일이 있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주조를 비롯해서 심의구, 또 사회공헌실, 경인지사, 또 라디오 편성. 예. 사업에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좋은 동료들과 함께 늘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저도 약 9달 정도 이제 미래전략실이라는 부서로 쫓겨나 있었는데, 감히 제가 이분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대표해서 제 옆에 계신 우리 김상호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셨는데,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김상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이후 한 5년 동안 여러 부서를 전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왜 그 다양한 부서로 발령이 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요즘 피구왕 동진으로 피구대첩으로 제2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 신동진 아나운서가 앞서 그 적폐올림픽 나왔었죠. 현 아나운서국장 발견한 거죠. 더 이상 손정은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 일이라는 것, 무대를 떠난다는 것, 마이크를 놓는다는 것은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아나운서들 모두 아마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자가 취재 현장에 있지 않고, 또 PD가 제작 현장에 있지 않고 저기서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사회를 보고 있고, 민망합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떠난다면 더 이상 기자도 PD도 또 아나운서도 아닐 겁니다. 제가 여기 선배님들 계십니다만은 호칭을
생략하고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저 끝에 있는 우리 한준호, 또 차미연, 박경추, 강재형, 또 황선숙, 손정은, 신동진, 김범도 아나운서, 그리고 김상호 아나운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올라오지 못한 변창임 아나운서, 또 최율미, 오승훈 아나운서까지, 또한 아프게 아나운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료 아나운서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는 여러 아나운서들 모두 실은